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군위군에서 교사의 훈계에 앙심을 품은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니 상당히 충격적인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와 군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군위군의 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체육 시간으로 공놀이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은 A군이 친구 B군의 안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60대 여교사가 A군을 불러서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를 했는데 A군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면서 이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가격을 했습니다. 네. 이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주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즉시 동료 교사가 달려오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해당 여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장기간 병가를 냈고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한 건가요? 네, 문제의 A군은 학교폭력 문제로 6차례나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군은 폭력 과정에서 자라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군은 해당 학교에 그 사건 불과 한 달 전에 전학을 왔었는데 이 전학을 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폭력 문제를 일으켰고요. 군위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생을 이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할까 논의를 하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A군이 원래 그 폭력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심리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교육 당국이 계속해서 전학 조치만 한 것이 아니냐, 무책임한 조치였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교육청은 이번 사건 직후까지도 A군의 어떤 상담 이력이나 치료 이력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 9살인데 교사 폭행에 따른 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떤 사안이든 법적 책임은 크게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형법이 최소한 만 14세는 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소년보호 처분 등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해당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10세가 넘어야 촉법 소년으로서 그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책임의 변식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대신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친권자, 즉 부모에게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만 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모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이 옛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권 침해 건수도 늘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이 실태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참 심각합니다.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요. 2017년 2,566건, 2018년에 2,454건, 또 2019년에 2,662건, 2020년에 1,197건, 2021년에 2,26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원격 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500여 건 내외에 달하는 것입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요, 학생, 학부모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가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 같은 심각한 행위도 전체 유형 중에 10%를 넘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훈계하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네. 또 수업 도중 서 있던 여교사 옆에서 버젓이 누워서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사례, 또 교사의 훈계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 내지는 성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 등 단순 폭행에서부터 성희롱, 심지어 무고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네, 심각한데요.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른 학생에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네, 교육부가 11월 29일입니다. 강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는 학생 기록부에 그런 조치를 받은 사항 자체를 기재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요. 또 교원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일단 그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 방법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봉사라든지 특별교육, 또 심리치료 이런 것도 병행하고 일단 출석 정지와 같은 우선 조치 후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로 학교회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적정한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사실상 교사의 징계 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